자, 그럼 마지막에 아까 박물관 알려주셨는데 네. 또 뭐 비슷한 것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센트럴파크 안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더불어서 뉴욕에서 가장 사랑받는 미술관, 우리가 모마라고 부르는 모마. 뉴욕 현대 미술관. 이것은 미술관입니다. 뉴욕 현대 미술관. 이것을 꼭 봐야 됩니다. 역시 이런 건 또 전문이시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바로 정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이셨고요. 네. 현대 미술관? 좀 생소하네. 어떤 게 있나요? 예, 이곳은 그 록펠러가의 지원으로 설립된 미술관입니다. 1929년도에 설립됐는데요. 미국 최초의 고전 미술이 아니고요. 네. 현대 미술 전문 그 미술관으로서 탄생을 했고요. 현재도 현대 미술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그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는 Museum of Modern Art, 줄여서 모마라고 합니다. 줄여서 모마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뮤지엄인데 아까 메트로폴리탄은 박물관이 맞고요. 여기서 말하는 Museum of Modern Art, 모마는 저는 미술관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 3대 현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세계 3대 미술관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네. 런던의 그 테이트 모던이 있고요. 런던에 있고. 그리고 그 파리의 그 뽕피두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뽕피두 센터 대신에 도쿄의 그 도쿄의 모리미술관을 넣는 분도 있는데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도쿄의 모리미술관은 못 가봤고 런던의 테이트 모던과 파리의 그 뽕피두 센터는 가봤거든요. 네. 제가 가본 거 기준으로 따지면 런던의 테이트 모던과 파리의 뽕피두 센터와 더불어서 이 모마가 세계 3대 현대 미술관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세계 미술의 그 헤게모니가 정말 유럽이 잡고 있던 현대 미술의 헤게모니가 미국으로 건너오게끔 만든 정말 그 핵심 역할을 한 그런 미술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게 참 와닿지가 않는 게 미술관에서 보시는 분들 보면 다들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석을 봐야지 알 것 같고 네. 심지어 해석을 봐도 이게 뭔 그림인가 모를 정도거든요. 네. 아니, 그런 게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뭐 네. 이렇게 너무 느껴져서 한 그림 진짜요? 앞에서 뭐 3-40분 막 서 있고 그랬는데 한 그림 앞에서 그거를 막 느껴보세요? 예, 너무 감동을 느껴서 그래서 그 네. 대표적인 소장품으로는 네. 뭐 그 미술관 안에? 네, 그 직접 빈센 갖고 계신다는 줄 알았어요. 예, 저 갖고 있었으면 뭐 팟캐스트 안 하죠. 네. 예, 그 맨날 그 센트럴파크에 의자 기부하고 그럴 텐데요. 네. 그 대표적인 소장품으로는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스타리 나잇, 그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왜 컴퓨터 그 메인 화면으로도 많이 나오는 별이 빛나는 밤에 저는 주점에 좀 많이 주점 별이 빛나는 밤에. 네, 그 90년대 노래 나오는 네. 예전에 그 가수 이문세 씨의 별이 빛나는 밤에도 있지 않았나요? 그건 다른 건가요? 예. 네, 저는 주점에 가서 춤도 좀 추고. 예.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이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있는데 전 이 그림 앞에서 제가 다리가 얼어붙어 가지고 30분을 저는 못 움직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오리지널이 주는 그 아우라가 팍팍 나오는데 저는 못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블로 피카소의 그 아비뇽의 여인들 많은 분들이 그 아비뇽의 여인들이 스페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피카소가 스페인 사람이니까요. 바로 이 모마에 있습니다. 아비뇽의 여인들이 있고 또 앤디 워홀 아시나요? 앤디 워홀 마오쩌둥도 그리고 마릴린 몬로 그리신 이 앤디 워홀의 그 마릴린 몬로라는 작품도 여기 진품이 있고요. 또 유명한 미국 화가입니다. 잭슨 폴락이라고 하는 미국 화가. 이분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넘버 31, 숫자 31이죠. 넘버 31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혹시 아이스크림인가요? 아이스크림 아닙니다. 예. 기하학적 문이고요. 이것도 예. 저한테 감동을 준 그런 작품이고 네. 그밖에 뭐 클로드 모네 그리죠. 그다음에 이제 폴 쉐잔도 있고 마르크 샤갈, 키스 헤링, 뭐 기라성 같은 현대 화가들의 작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저같이 이렇게 좀 느끼는 사람들은 느끼한 사람이 아니고 느끼는 사람들은 거의 못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울기도 하십니까? 혹시 어떤 사람은 정말 우시는 분도 있어요. 참 어떤 일본 제가 기억하는 것도 일본 여성분인데 그 앞에서 이렇게 약간 바들바들 떠시면서
좀 흐느끼시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남자친구랑 왔었는데 오늘은 혼자 왔네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뭐 냉정과 열정 사이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대 미술에 관한 가장 위대한 미술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멋진 작품들이 다 있으면 굉장히 좀 비싼 건물이잖아요. 네. 입장료도 비싸겠어요. 입장료가 뭐 비싸다면 비싸죠. 25불이고요. 25달러.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꿀팁. 이게 꿀팁이 뭐냐 그러면 금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무료 입장입니다. 사람 엄청 많겠다 그럼. 이때는 이제 뭐 엄청난 줄이 생기니까 최소한 2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서야 되는데 저같이 줄 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돈 내고 들어가는 거고 끝까지 나는 25불을 아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2시간 3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그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도 이런 거 비스무리한 거를 하거든요. 돈 내고 들어가셨어요? 예, 근데 저는 돈 내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기다리는 걸 싫어서. 거기도 공짜 타임이 있거든요. 프리 타임이 있는데 밤 6시부터 8시까지 프라도 미술관이 그 공짜입니다. 근데 저는 줄 안 썼습니다. 돈 냈습니다. 15유로. 그럼 저 그런 사람입니다. 상황 보고. 네. 그런 사람이십니까? 그래서 너무 흥분했나요? 저는 예. 누가 보면 이거 몇 백만 원 자기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보는 방법도 있고 또 다음에는 어디로 또 가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다음은 이것도 정말 고심을 했는데요. 자본주의의 메카, 자본주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록펠러 센터입니다. 록펠러. 아까 록펠러가 말씀하셨는데. 예, 록펠러. 근데 미국 현지에서는 이것을 록펠러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록펠러라고 하는데 락커펠러라고 합니다. 락커펠러. 록펠러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록펠러가 뭐 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걔는 이제 락커펠러라고 해야 되고요. 락커펠러. 락커펠러 센터에 저는 이제 갔는데 여기는 꼭 가시는 걸 전 추천을 하죠. 뭐 하는 데길래요? 이 락커펠러 센터는 건물 하나가 아니라요. 대표 건물이 G라는 회사는 아시죠? G. 네. 그 G 건물을 포함해서 19개의 빌딩으로 구성된 어떻게 보면 락커펠러의 제국이죠. 도시 속의 작은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긴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공간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1930년대에 최근에 지어진 게 아니라 1930년대에 이런 건물들이 지어졌다라는 것이 정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1930년대면 거의 100년 전인데 90년 전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질 수가 있을까? 아니 왜요? 이게 ET가 졌나? 전 이런 생각까지 ET가 와서 진 건 아닌가? 어떤 빌딩이길래? 이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설계를 이렇게 통해서 통풍, 채광, 그 당시에 어떤 바이오리듬을 고려해서 인체공학적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빌딩과 빌딩 사이의 채광과 통풍과 이런 환풍이라 그러나요? 환풍까지 고려해서 만든 것이죠. 빌딩들을. 1930년대. 19개 빌딩. 예, 그래서 빌딩과 빌딩 사이에 몇 미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환풍이 잘 될까? 통풍이 잘 될까? 보온이 유지될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든 것인데 이 락커펠러 센터 안에는 공연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라디오 시티 뮤직홀이 있고요. 특히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그 개장을 하고요. 건물 사이에 스케이트장도 만들어져요? 그렇습니다. 그 빌딩과 빌딩 사이에는 시즌마다 달라지는 꽃들로 이렇게 그 가든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유명한 MBC 방송국이죠. MBC가 아니고 NBC. MBC 스튜디오가 여기에 있고요. 또 전망대로 따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와 쌍벽을 이루는 톱 오브 더 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곳이구나. 네, 쇼핑몰, 레스토랑이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한마디로 더 환상적일 수 없는 정말 그런 곳입니다. 진짜 스케일들이 다 남다른 곳이네요. 뭐 아까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공원 이름 갑자기.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도 그렇고, 록커펠러도 그렇고. 되게 스케일들이 다들 커요. 뉴욕이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요. 뉴욕이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특히 록펠러 센터 계열사 중에서 록펠러 센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계열사 빌딩 중에서 가장 높은 높이를 자랑하는 그 빌딩이 이제 G 빌딩인데
이제 그 꼭대기층에 그 토어 오브 더 락이라고 하는 그 전망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있는 전망대보다 이 토어 오브 더 락을 더 많이 옵니다. 그래도 엠파이어 스테이트보다는 낫잖아요. 낫죠. 네. 나은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엠파이어 빌딩에 올라가면 엠파이어 빌딩을 못 보죠. 엠파이어 빌딩에 내가 있으니까. 엠파이어 빌딩이 가장 아름다운 곡선을 자랑하는 뉴욕의 아이콘인데 정작 엠파이어 빌딩이 올라가 버리면 엠파이어 빌딩을 못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어 오브 더 락 전망대에 가서 아름다운 엠파이어 빌딩 스테이트 빌딩과 맨하탄의 야경을 보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전망대를 더 좋아합니다. 좀 더 낮은 곳이지만 그렇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려고 가는 거군요. 마치 우리가 부다페스트 편에서 부다에서 그렇죠. 부다에서 페스트를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고 페스트에서 부다를 바라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과 마찬가지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갔더니 정작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못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네.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것도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엠파이어 빌딩을 비춰주는 거울이 바로 이 토어 오브 더 락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몇 층에 있어요, 그게? 여기는 68층과 69층의 전망대가 이렇게 2계층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입장료가 여기도 비쌉니다. 여기 36불이고요. 36불인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마 뉴욕 현대미술관과 요 록 오브 더 락을 콤비네이션해서 파는 그 같이 묶어서 파는 콤비네이션 티켓이 있는데 여기 52불이니까 어차피 뉴욕 현대미술관은 가셔야 되거든요. 가셔야 되니까 요거 묶어서 52불로 사시는 게 저는 더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개 한꺼번에 보는 게 훨씬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록펠러 센터도 보고 또 어디로 가는 게 또 좋을까요? 바로 뉴욕 하면 또 떠오르는 그곳. 저는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뉴욕 하면 떠오르는 그곳. 지금 뉴욕 하면 떠오르는 그곳 센트럴 파크. 뉴욕 하면 떠오르는 그곳 록펠러 뮤지엄. 뉴욕 하면 떠오르는 그곳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거는 가보셨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죠. 부럽습니다. 저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뉴욕 저만 떠오르는 건가요? 뉴욕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뉴욕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뉴욕 하면 떠오르는 그곳 바로 타임스 스퀘어. 타임스 스퀘어입니다. 타임스 스퀘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타임스 스퀘어라고 발음을 하는데 타임스 스퀘어가 아니고요. 타임스 스퀘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타임스 스퀘어 이렇게 발음은 안 하겠죠. 타임스 스퀘어 이렇게 발음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임스 스퀘어는 아닙니다. 타임스 스퀘어는 잘못된 발음이고 타임스 스퀘어. 저는 사실 가봤어요. 가보셨나요? 영등포에 있는 거. 영등포에 있는 그것도 쇼핑하러 몇 번 갑니다. 타임스 스퀘어.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타임스 스퀘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타임스 스퀘어는 그 세븐스 애비뉴와 7번가 42nd 스트리트 42번 스트리트이 되겠죠. 저희가 뭐 번가 길 이렇게 번역을 하지 말고 그냥 애비뉴하고 스트리트라는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뉴욕은 이걸 번가하고 길로 해석을 하면 가서 헷갈리세요. 번가는 뭐고 길은 뭐고. 그래서 저는 애비뉴는 애비뉴대로 이해를 하시고 스트리트는 스트리트로 이해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이게 번가라고 번역을 하고 길로 번역을 하면 번가가 동서였나? 아니면 길이 남북이었나 헷갈립니다. 그냥 고저고대로 그냥. 그래서 세븐스 애비뉴하고 42nd 스트리트하고 그리고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삼각지대를 부르는 명칭이 바로 타임스 스퀘어인데 왜 타임스 스퀘어라는 이름을 얻었냐 그러면 1903년도에 뉴욕 타임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 아시죠? 뉴욕 타임스 본사가 이곳으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이전을 해와서 타임스 신문의 본사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해서 타임스 스퀘어가 되었는데요. 이사 오기 전에는 여기가 이제 그 마차와 말과 마구간이 있었던 자리랍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네온 사인의 메카가 되어 있는 네온 사인의 모든 것이 있는 광고 회사의 모든 것이 있는 그런 곳이 된 거죠. 거기 맞죠? 그 가운데 딱 서면은 옆으로 쫙 그렇습니다. 그 사진 많이 찍는. 그렇습니다. 번쩍번쩍거리는 곳들. 거기 네온 사인 막 있고 삼성, LG, 우리나라 기업들 나오고 하는 그런 데입니다. 광고가 그냥 사방에 다 깔려 있는 그곳 아니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광고비도 비싸겠네 거기는.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광고비가 비싼 장소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광고가 촥 나오면
뭐 S그룹, L그룹 나오면은 진짜 마음이 숙연해지고 정말 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면 다 애국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브라이언은 뭐 미술관에서 30분을 서 있다고 하겠지만 저는 그 광고의 앞에서 30분 서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다. 뉴욕 자본주의의 핵심을 저는 여기서 이렇게 봤습니다. 또 이 계속 반복되는 이 광고가 저는 한편의 뮤지컬로 보였어요. 정말 제이제의 마음이 전 이해가 되는데 뮤지컬로 보이고 정말 몽환적인 경험이고요. 뉴욕이 그 도시의 도시라면 정말 이곳은 야경의 야경이다. 어떻게 보면은 라스베가스의 야경을 능가하는 화려함을 저는 여기서 맛봤습니다. 야, 그럼 네온사인 이게 딱 꺼지면은 어때요? 낮에는? 그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릴 게 많은 분들이 낮에는 네온 사인이 꺼져 있고 밤에는 켜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4시간 내내 켜져 있습니다. 낮에도 켜져 있는 거예요? 예, 다만 태양빛이 강해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낮에도 켜져 있고 밤에도 켜져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낮에는 이제 잘 반짝반짝하는 게 안 보이니까 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이 광고판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광고만 보면 되는 거예요? 타임스스퀘어에서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타임스스퀘어에서는 뭐 볼 게 너무 많아. 이 주변에 또 극장, 브로드웨이 극장이 있습니다. 40여 개의 극장이 있고 그 유명한 카네기 홀도 있지 않습니까? 카네기 홀이 바로 이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뮤지컬도 보고 물론 뮤지컬 라이언 킹이나 뭐 빌리 엘리엇 이런 거 보려고 그러면 뭐 2, 3일 전에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뭐 뮤지컬도 시간을 내서 보시면은 그 너무 좋은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날고기는 소매치기도 대부분 일부 출동을 합니다. 기술자들 많죠. 그래서 여기 지금도 좀 소매치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그 상황이 좋아졌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1994년도에 뉴욕 시장으로 선출되신 루돌프 길리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길리안이 시장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길리안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타임스스퀘어 근처에 있는 어떤 범죄 행위들을 마약이라든가 소매치기라든가 이런 거 뭐 강매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타임스스퀘어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nobody knows.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타임스퀘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맞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예전에 봤었는데 팬티만 입고 그 카우보이 모자 쓰고 막 공연하시면서 사진 찍어주고 이런 분 되게 유명한 분 계시던데 그런 사람 되게 많지 않아요? 거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서 있는 분도 있고 뭐 이제 슈퍼맨 복장 입고 하루 종일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분도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분들. 직업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진을 찍으면 다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정도껏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1불부터 5불까지는 전 이해를 합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니까. 근데 갑자기 뭐 한 20불 달라 사진 한 장 찍어놓고 야, 자기 슈퍼스타도 안 그러는데 이거 신문에 난 적도 있습니다. 막 50불 달라 뭐 이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